자, 오늘은 이제 GitHub 액션과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에서 제가 세팅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걸 좀 보완을 한 다음에 GitHub 액션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 우리 그 코드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 로컬호스트랑 그 다음에 이 서버 어드레스를 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거냐면은, 일단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좀 썼어요. 그래서 서비스 단에 여기서 여기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서비스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소가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이 로컬호스트에서 실행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이게 그 엔진엑스로 실행이 되어졌을 때는 로컬호스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변수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여기도 value를 좀 사용을 해서 서버에 서버 어드레스를 좀 받아오겠습니다. 서버 어드레스. 자, 해서 자, 여기다가 문자열을 좀 합쳐줘야겠죠. 한번 끊어주고요. 자, 여기 부분에 4막 연산자를 좀 써볼까요? 4막 연산자로 서버 어드레스가 자, 문자열로 좀 잡아주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이퀄스, 자, 서버 어드레스가 동일하면 자, 여기는 로컬 호스트에 8080으로 잡아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버 어드레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상황 연산자로 조금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서버 어드레스가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이랑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자, 넣어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긴 탄력적 IP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로컬호스트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 세팅은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접속해 있던 자, AWS 서버를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같이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엔진엑스 이미지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엑시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자, 다시 우분투 서버로 나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로 오셔서 자, 도커 컴포즈 파일을 조금 만들도록 할게요. 도커 컴포즈 파일. 자, 컴포즈 파일은
이렇게 자 빔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파일명은 도커 컴포즈. 자 블루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예물 도커 컴포즈 블루. 자 내용은 A를 누르셔서 인서트 모드로 바꾸시고요. 버전 자 3.8. 요거는 뭐 공통이니까 따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자 서비스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블루라고 이름을 주고요. 이미지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도커 유저네임 입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도커 허브에 레파지토리 저장소죠. 저장소 이름을 저는 일단 우리 실습되는 라이브 서버라고 이름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티스트 최신 버전을 가지고 오겠다,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컨테이너 네임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컨테이너 네임은 블루다. 그리고 포트스는 자 8080 8080으로 열겠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자 profiles 네, 블루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env는 블루다. 이렇게 동일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블루에 블루다. 자 요거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 번에 해드릴게요. 자 이대로 저장 나가기 ESC 누르시고 그 다음에 콜론에 WQ 해서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컨버즈 파일 하나 만들어 줬고요.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하나 더는 똑같은 형식인데 그린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안에. 자 그래서 카피 하겠다라고 해서 도커 컨버즈 탭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파일을 해당 폴더 안에 현재 폴더죠. 도커 컴포즈의 green.yaml 파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일 하나 요 이름으로 복사를 해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그린이 만들어졌죠. 그린도 자 도커 컴포즈의 green yaml 자 빔 에디터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블루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자 그린이라고 잡아줄 거예요. 여기도 그린 포트 번호는 8081번으로 그린은 세팅을 했죠 우리가. 자 여기도 그린의 그린으로 잡아줍니다. 포트 번호는 우리가 여기 야물에서 이렇게 그린 같은 경우는 8081로 잡았고요. 블루는 8080으로 잡았어요. 자 요거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전 시간이죠? 전전 시간인가요? 엔진엑스 설명하면서 했던 그 원리랑 동일한 겁니다. 컨테이너 네임. 자,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됐을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커 컴포즈의 블루는 블루로 잡혀져 있고요. 8080이고 그 다음에 그린은 8081에 그린 전부 다 그린으로 잡혀져 있죠. 자 여기까지 컴포즈 파일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GitHub으로 갑니다. GitHub
GitHub으로 오셔서 액션즈로 갈 거예요. 액션즈. 자, 그러면은 GitHub Actions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GitHub Action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저랑 같이 여기 스킵해서 그냥 우리가 셀프로 이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겠다 선택해서 들어가 줄게요. 뭐 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CI, CD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CI, CD 이렇게 해줄까요? 그냥 CI, CD.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링크 걸려 있는 대로 노션에 있는 야물 파일을 다 들고 올 겁니다. 타이핑 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GitHub Actions라고 하는 녀석은 엄청나게 유용한 녀석인데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뭐 CI/CD 라고 네임은 적어주고요. 자, 뭐냐면 해당 이 GitHub Actions라고 하는 녀석은 트리거라고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돔 객체 다룰 때 보면은 클릭하면은 그걸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클릭이라든지 드래그라든지 아니면 엔터, 뭐 키 입력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벤트라고 하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 자, 그때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우린 트리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트리거냐면은, 자, on push branches main이라고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pullRequest branches mai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브랜치에, 자,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일어나면, 메인 브랜치에 풀 리퀘스트가 일어나면은 그때의 이 CI/CD 야물을 실행을 해라 라는 거예요. GitHub Actions가 동작을 해라 라는 거고, permissions contents read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읽기 권한에 대한 거예요. 권한을 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다 공통으로 쓰이는 거니까 따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잡이라든지 뭐 빌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GitHub Actions를 조금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잡스라고 하는 것은 잡 자체가 일단 뭐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얘네들이 하나의 잡마다 일하는 하나의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잡스 안에 빌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deploy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럼 빌드 과정을 먼저 거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행이 될 거고, 여기 보니까 needs 해가지고 빌드라고 되어져 있죠. 뭐냐면 deploy는 이 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나면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needs라고 하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행될 때, 만약 여기에서 오류가 나면은 deploy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runs on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도 runs on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우분투 레이티스트, 자, 우분투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할 거다, 운영 체제를.
자, 뭐냐면 여기에도 가상의 PC가 하나 실행이 될 거예요. 가상의 PC가 하나 주어질 겁니다. 그 가상의 PC의 운영 체제를 우분투로 해라. 뭐 여기다가 맥을 써라. 또는 윈도우를 써라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분투를 씁니다. 자, 우분투를 쓰는 이유는 우분투가 가장 뭐 보편적이기도 하고 가벼운 이 스크립트만 작성해서 사용하기에는 가벼운 운영 체제라서 그래요. 그리고 서버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분투를 쓰는 것이 일단은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분투 운영 체제에서 실행을 할 건데, 그렇다는 것은 우분투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분투에서 git을 쓰는 것처럼 git이라든지 도커 쓰는 것처럼 모든 스크립트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상의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은 steps라고 해가지고, 자, steps니까 여러 개의 이제 스텝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 운영 체제 안에서. 먼저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뭐 이렇게 갈 건데, 자, 단위는 네임별로 끊어서 갈 겁니다. 네임별로. 자, 이때 보시면 use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use. 자, use를 사용하게 되면은 actions checkout 뭐 버전 3, 여기 보니까 뭐 docker 로그인 액션 버전 1 뭐 이렇게 use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use는 그 GitHub 액션의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막 복잡하게 써야 될 부분들을 여기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여기에서 이 유즈스의 액션즈의 체크아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레파지토리죠, 여기 컴파스 백엔드라고 하는 이 레파지토리예요. 여기 레파지토리에 푸시가 일어나거나 풀 리퀘스트가 일어나면은 그때 이 체크아웃은 자동으로 이 방금 올라온 그 레파지토리의 상태를 패치하고요, 풀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클론 받아주는 거죠, 클론. 이 운영체제 우분투에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 우분투에서 뭐 해줘야 된다? git 설치하고 git 로그인하고, 그죠? 유저네임이랑 이메일 세팅하고, 그 다음에 뭐 토큰 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레파지토리 클론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작업을 요거 한 줄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임은 우리 마음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install JDK 11 버전을 인스톨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빌드잖아요. 빌드. 이 빌드를 왜 해주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을 한 것을 메이븐을 통해 가지고 뭘 해줘야 되냐면요,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자,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 메이븐에서 클린을 해주고, 클린을 하게 되면은 타겟 폴더가 지워져요. 타겟 폴더가. 그러니까 배포할 수 있는 배포 파일이 완전히 싹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패키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타겟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자, 이렇게 자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자르 파일은 여러분들이 JVM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죠. 이 파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얘를 실행하면은 우리가 만든 이 전체 이 백엔드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서버가. 그리고 이 자르 파일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도커를 실행시킬 겁니다. 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이븐을 실행을 해야 돼요. 메이븐.
메이븐에서 빌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방금은 제가 이 인텔리제이에서 클린 패키지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빌드를 했었는데 요 명령을 주면은 보세요. 클린의 패키지죠. 클린의 패키지. 이 명령을 주게 되면은 빌드가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옵션인데 테스트를 스킵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는 스킵을 할 거예요. 만약에 테스트 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 스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튼 여기서 클린의 패키지 명령을 줄 건데 자, 요거를 주기 위해서는 이 mvnw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해요. 자, 요거는 우리의 그 프로젝트 폴더에 보시면은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 mvnw. 자, 요 녀석이 실행이 될 건데 얘가 실행이 되려면은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얘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자, 요 녀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빌드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실행되려면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JDK가 필요해요. JDK. 자, 그래서 이 리눅스 이 우분투 운영체제에서 자, 요 녀석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JDK가 필요하다. 그래서 JDK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JDK 설치하려고 하면은 또 우분투에서 apt-get 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install JDK 11, 뭐 오픈 JDK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GitHub Actions 안에 uses 자 요거랑 with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뭘 해준다? JDK 11 버전을 설치를 해줘요. 엄청나게 편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체크아웃해서 우리가 푸시해서 올리면은 그 녀석을 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JDK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뭘 한다? 여기서 빌드를 할 거예요. 빌드. 자, 빌드를 할 건데 요 녀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인지 모드를 사용을 해서 자, 777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리눅스 공부를 좀 하세요. 별도로 공부하시면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파일에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에서 빌드가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자르 파일이 얘가 이 녀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도커 허브를 가지고 올 겁니다. 도커 허브.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할 거예요. 도커 허브를 왜 쓰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도커는 이렇게 이미지별로 캡처를 떠가지고 다른 곳에 막 사용하려고 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빌드한 이 자르 파일을 캡처를 해서 스냅샷을 찍어서 이미지로 만들고요. 그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려서 이 허브에 있는 것을 우리의 어디로? EC2의 도커로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해줘야 돼요. 푸시를. 그리고 나서 EC2에서는 풀을 받아주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 이 도커 로그인을 어디서 한다? 이 우분투에서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우분투에서 자르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스냅샷을 찍어서 도커 허브에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커 세팅까지도 그리고 로그인하는 그 과정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수행할 수 있다.
도커 로그인을 여기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도커 로그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도커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빌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미지 만드는 거. 이미지를 만들었으면은 도커 허브에다가 푸시를 해줘야겠죠. 여기까지가 뭐다? 빌드 과정입니다. 빌드 과정. 여기를 다 거치게 되면은 디플로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커를 통해서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도커 파일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도커 파일은 어디다가 작성을 하시냐면은 프로젝트의 최상단이에요. 프로젝트의 최상단. 여기에다가 자,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도커 파일입니다. 확장자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도커 파일로 인지를 했고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아이콘 안 뜨셔도 돼요. 이름만 정확하게 도커 파일입니다. 중간에 대문자 쓰시면 안 됩니다. 카멜 표기법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도커 파일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도커 파일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from 일단은 아마존 자, JDK입니다. 도커에서 쓸 수 있는 JDK들 중에서 이 JDK가 가장 가벼운 JDK거든요. 그래서 이걸 쓴 건데 뭐 여러분들 다른 도커 파일 만드는 자료들 찾아보시면은 다른 걸로도 많이 써요. 일단 저희 수업에서는 요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규먼트 자, 변수죠. 변수. 자르 파일의 경로는 타겟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 어떠하든 자르다. 자르로 끝나는 파일이 자르 파일이다. 자, 그리고 아규먼트 하나 더 만들어서 profiles.라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env 그 다음에 copy 여기에 자르 파일 add 자르 그리고 entry point는 자, 저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바에 자, -d 자, spring profiles active는 profiles 뭐 잡을 거고요. 자, 똑같습니다. 스프링이 아니라 서버예요. server.env는 env 잡아주시고 뒤에는 dash 자르 그리고 앱 자르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제가 이미지를 만든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형태를 그대로 이 형태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가지고 뭘 하냐면은 도커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서버에서 아까 전에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코드 1218에 자 이거는 제 유저네임이죠. 자 라이브 서버의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컨테이너 이름은 블루로 하겠다. 그리고 포트는 이렇게 적겠다라고 하고 나서 여기에다 environment를 프로필스를 블루, env를 블루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프로필스와 env가 뭐가 된다? 여기 있는 블루가 되는 거예요. 블루. 여기가 블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표현식이니까 여기에 블루랑 블루가 들어오겠죠. 그럼 요거 자세히 보니까 요거 어디서 본 건데 요게 바로 야물 파일에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구조. server.env. 그러면 잘 보세요. 스프링의 프로필스의 액티브. 쭉 위에 보시면 스프링의 프로필스의 액티브가 요게 블루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요거 블루로 바뀌니까 블루 서버로 실행됐잖아요. 그린이면 그린으로 실행될 거고. 자, 그래서 도커 컴포즈에서 블루를 주게 되면은 블루 서버가 열리는 거고 그린을 주면은 그린 서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린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자바를 실행을 할 거다. 요거는 이제 자바 명령이에요. 자르 파일을 실행시킬 때는 이 자르 파일을 실행시킬 때는 명령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타겟 폴더 안에서 이 자르 파일 있잖아요. 자, 나는 저거를 좀 실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자바의 자르에 자, 이 자르 파일을 실행시키겠다 라고 해주면요. 요거는 이제 현재 경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르를 실행하겠다 라고 해서 실행을 딱 하면 이렇게 스프링부트 서버가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뭘 하는 거다? 이 명령을 여기다가 잘라서 넣은 거예요. 잘라서 띄어쓰기별로 넣은 거고 앞에는 요 옵션이 들어간 거죠. 이 값을 바꿀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 형태대로 도커 이미지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변수화 되어져 있는 상태로 도커 이미지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서 컴포즈가 실행되어질 때 environment에 자 변수죠. 변수에 요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대로 나중에 이 도커 이미지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 녀석이 실행되는 거죠. 자, 해서 이 도커 이미지를 자, 도커 파일을 만든 상태에 그 다음에 뭐 타겟 폴더 같은 경우는 지워주세요. 필요 없으니까. 실행 중이라서 그렇네요. 클린을 하든 뭐 삭제를 하든 해서 타겟 폴더는 지워줍니다. 자, 이 상태로 뭘 해줄 거냐면은 이제 자 푸시를 할 거예요. 푸시. 잘 보세요. 그러면 자 푸시가 일어나면은 메인에 푸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체크아웃하고 JDK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빌드 할 거고요. 자료 파일 만들 거고 도커 로그인 해줄 거고요. 도커 허브에 로그인 할 거고 여기에서 도커 빌드 플랫폼 리눅스 암드 64 비트 자 사용해서 자 해당 유저네임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크릿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유저네임에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레파지토리명으로 빌드를 해라 라는 거예요. 이미지 이름이에요. 이미지 이름. 요 이미지 이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도커를 뭐래라? 도커에서 푸시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레파지토리에다가 푸시를 해라 라는 의미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크릿 설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시크릿 설정. 필요한 시크릿들을 좀 설정을 할 건데, 일단은 자, 이거를 저장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장하자마자 commit changes 해주세요.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커밋이 일어났잖아요. 커밋이 일어나면서 해당 파일에 푸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동작을 하면서 빌드 보시면은 잡에서 쭉 실행되는데 체크아웃 했고, 그 다음에 셋업, 그다음에 로그인, 도커 로그인 이런 것들을 할 거다.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죠. 체크아웃을 하고 JDK 설치까지 됐어요. 그런데 메이븐 빌드는 안 됐어요. 빌드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점 메이븐 폴더 안에 자, 요 녀석이 없다. 지금 노서치 파일이죠. 얘가 없다. 요거 왜 없냐면은 아직 우리가 자, 아까 전에 클론 받고 나서 푸시를 안 했어요. 그죠? 폴더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무시하시고요.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시크릿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세팅즈로 오셔가지고 세팅즈에 자, 여기 보면은 시크릿라고 있어요. 여기 액션즈라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들어가셔서 시크릿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레파지토리 시크릿. 자, 그러면은 레파지토리 시크릿의 네임으로는 일단 필요한 것들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미리 좀 넣겠습니다. 자, 도커 허브, 자, 유저 네임 전부 다 대문자로 입력을 할게요. 상수기 때문에. 자, 유저 네임은 저는 코드 118입니다. 해서 시크릿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도커브 자,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도커 허브 토큰은 자, 여러분 제가 저장해 놓으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도커 토큰. 자, 요겁니다. 이걸로 우리 로그인 할 거라 그랬죠. 요거 자, 비밀번호 대신에 사용할 거다. 자, 해서 add secret 해서 추가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도커의 ID 비밀번호는 시크릿에 저장이 되어져서 자, 저거를 나중에 불러올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레파지토리가 만약에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자, 여기서 이 소스 코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저네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토큰 비밀번호도 나와버리죠. 그리고 굳이 밝혀지면 안 될 뭐 IP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뭐라겠다? 시크릿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담아두면은 이거 뭐 수정 눌러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장하면은 다시 볼 수 없거든요. 만약에 입력 잘못하셨으면은 수정에 새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토큰이랑 유저네임 같은 것들 중요한 정보들은 여기다가 담아두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ew repository secret 또 해서 자, 여기다가 EC2 SSH 키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이것도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파일 중 하나인데 요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유저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로컬 C에 사용자의 유저의 SSH의 요거 라이브 서버 PM 키. 자, 요거를 열어 가지고 자, 여기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복사를 합니다. 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원격으로 지금 이 GitHub 액션 우분투에서 EC2 운영 체제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이 키가 있어야지만. 자, 이것도 추가를 해 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라이브 서버 IP도 자, 추가를 해 두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탄력적 IP입니다. 탄력적 IP를 넣어 두겠다. 헤드 시크릿 해서 추가를 하시고요. 그러면 자, 뭘 할 수 있냐면 자, 다시 이 CI/CD YAML 파일로 오셔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시크릿라고 하고 참조를 하게 되면은 시크릿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 들어있는 우리가 만들어둔 상수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불러와서 뭘 할 수 있다? 도커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도커를 자, 해당 유저네임으로 빌드를 할 거고요. 도커 파일을 빌드를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 이미지를 푸시해서 도커 허브에 올리는 거죠. 도커 허브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빌드 작업이 끝이 나는 거죠. 빌드 작업. 자, 그 다음은 이제 디플로이인데, 자, 디플로이는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